정의당 정의정책 자문단 발대식을 참석자들 힘찬 박수와 함께 시작하도록 오늘 진행을 맡은 저는 정의정책연구소 연구기획실장 박선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 참가자들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신상영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김용신 선대본부장님 오셨습니다. 조동문 정책자문단 단장님 오셨습니다. 손호철 정책자문단 고문님 오셨습니다. 김병문 정의정책연구소 소장님 오셨습니다. 정읍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님 오셨습니다. 임정기 교수님 오셨습니다. 이현정 특별위원장님 오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발대식을 먼저 신상정 대표님의 연음 말씀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달려와 주신 조동문 선생님, 또 우리 손호철 이사장님, 김병원 소장님, 정옥식 대표님, 임정기 교수님 비롯해서 오늘 참여를 하지 않으셨지만 정의당 정책자문단을 구성하는데 기꺼이 함께해 주신 고문님들과 정책자문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긴 말씀은 우리 정책자문단장님과 또 위원님들께서 해주실 겁니다. 이번에 정의당의 슬로건은 원칙을 지킵니다. 또 당신을 지킵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많은 불리함을 감수하고 정의당은 위성정당이 아니라 정의당의 이름으로 이번 총선에 임하고자 한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정의당의 존재 이유,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 국민의 삶을 바꾸는 새로운 대한민국, 녹색 복지 국가를 이뤄나가고자 하는 그곳에 정의당이 있어야 할 곳에서 다시 출발하겠다는 의지를 담았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그동안의 대한민국을 유지해왔던 시스템, 정책, 이 모든 것이 근본적인 변화를 겪게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조금 전에 보건의료구조와 정책협약식을 했는데 그동안 진보정치가 일관되게 주장해왔던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얼마나 절실한가 하는 것을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또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전국민 재난소득이 이제는 우리 국민 모두의 보편적인 요구가 되었습니다. 또 제가 오전에는 인천공항공단에서 이미 대량 해고의 쓰나미가 시작된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적어도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상의 해고는 금지돼야 된다. 또 한시적인 해고 금지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했습니다. 정의당은 정의로운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책임있는 대책을 계속 촉구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변화된 상황에서 필요한 비전과 정책을 업그레이드하는데 우리 자문단 여러분들께서 애써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늘 그랬듯이 이 새로운 민생위기, 경제위기 상황에 가장 필요한 정당, 가장 절실한 책임을 갖고 있는 정의당 자문단께서 이 정의당의 소임을 잘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뒷받침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조동문 자문단장님의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네, 방금 신상정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번 21대 총선은 촛불 이후 최초의 총선입니다. 그래서
선거법도 개정이 됐고 비례성 대표 비례성을 강화하고 지역구도를 타파한다는 그 선거법 개혁에 대해서 우리가 더 많은 기대를 갖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위성정당들이 출연하고 그러면서 정책 대결을 정책 경쟁은 실종이 된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코로나 재난 상태는 정책들이 더 안 보이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코로나 재난 상태는 정책 대결, 정책 경쟁이 어느 때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걸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정책 정당으로서 정의당이 그 위성 정당들과 함께 막장 정치를 연출하는 그런 기성 보수 정당들과는 다른 대한민국 유일의 원내 정당으로서 그 정책 정당으로서 그 면모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그 자료집에 보면은 요약문도 나와 있고 전문은 8쪽부터 나와 있는데 그 번호가 다 매겨져 있어서 찾아보기는 쉬울 것 같습니다. 먼저 코로나 보건복지 대책은 이 코로나 이 사태는 일회성이 아니고 앞으로도 반복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런 위기 상황은 앞으로도 계속 반복이 될 수 있고 그때마다 정책 대안을 만들 게 아니라 이번에 모범적인 그런 정의당의 정책을 중심으로 앞으로 이런 위기 상황에 잘 대처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한국식 방역 방식이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 인력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이런 보건의료의 공공성 확대가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고 이 부분은 정의당의 정책 공약을 통해서 수차례 강조해 둔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 요양과 영유아 그 돌봄 등 사회 서비스 영역에서도 역시 지역사회 돌봄을 통한 그런 기반 시설과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정의당은 돌봄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사회 서비스원의 전국적 확대 및 역할 강화, 공공 어린이집, 유치원, 공공 재가 요양시설, 공공 재활시설의 확대를 통한 지역사회 돌봄 기반 시설과 프로그램, 그리고 따로 시간 정해서 인사만. 예, 전문 인력들의 이제 확충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재정 경제 대책도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코로나 사태를 맞이해서 일자리 문제와 재정 경제를 살리고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그런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전 국민에게 100만 원의 기본 재난 기본 소득을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는 보편주의의 선별 원칙을 결합을 해서 긴급 재난 생계수당 지급할 것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또 기업을 지원을 하고 그러면은 반드시 그 기업에 대해서는 사회적 책임을 묻고 또 사회적 책임을 지게 하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재난 기간 동안은 전 국민들이 경제 난국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될 때고 그래서 기업들도 해고를 일삼지 말고 해고를 금지하고 또 도덕적 해이 같은 게 일체 없는 그런 전 국민이 합쳐서 경제위기 난국을 극복하는 그런 자세를 보여줄 것을 요청을 합니다. 또한 사회안전망이 대단히 부족한데 그래서 저희는 사회안전망을 확충을 하고 특히 고용보험제 확충할 것을 강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린 뉴딜도 제시를 해서 이게 경제위기 극복, 재난위기 극복을 하면서 앞으로 우리 경제가 생태 친화적인 경제로서 재생산될 수 있는 그런 기틀도 이제 함께 마련할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그 코로나 재난 사태를 맞아서 정의당은 한 발자국 더 노동자 서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가고 그래서 사회적 약자들이 행복한 사회 그리고 그렇게 평등하고 공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 그것은 바로 노회찬의 꿈이고
우리 모두의 꿈을 실현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 조동문 단장님께서 마지막 발표 내용까지 다 말씀하셔서 그 시간을 좀 아낀 것 같습니다. 다음은 손호철 정책자문단 고문님의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손호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성황대 손호철입니다. 코로나 19가 워낙 급박해가지고 우리 조 단장께서 본문까지 미리 다 말씀하셔서 마음이 급하셔서 뒤에 이제 인사말을 하긴 뭐합니다만, 저는 요즘 이렇게 밤에 악몽을 깨고 자꾸 깨는데 꿈속에서 촛불이 실제 일어난 게 아니라 꿈이었던 꿈을 꿔요. 진짜 있었나?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가 촛불이 있었나라는 생각을 매일 저에게 묻습니다. 정말 3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세상이 이럴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 4.19나 아니면 80년 보험, 87년 민주화 투쟁과 다르게 그래도 소위 흔히 민주정부라고 하는 자유주의 정부를 만들어내는 데는 성공했지만, 과연 3년 전에 비해서 민생이 얼마나 좋아진 것인지 모르겠고요. 그나마 촛불의 성과라, 유일한 성과라고 거의 할 수 있는 촛불 정치개혁, 즉 사표를 줄이고 다양한 소수자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만드는 어떤 연동형 비례대표제 역시 결국 선관위의 어떤 그 선관위 자체의 구성 자체가 거대 정당들에 의해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만, 선관위의 용인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위성 정당 쿠데타에 의해서 처참하게 짓밟혔고, 어떻게 보면 87년 이후 가장 정말 최악의 선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데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 코로나19까지 터져가지고 우리 사회 전반에 대해서 정말 세교화가 과연 옳은 것인지, 우리가 사회가 보여줬던 한국의 어떤 소위 개방형 통상 국가의 한계로서부터 다양한 것들을 보여준 것 같고,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어떤 한국 사회의 비전, 세계적 비전을 만들어내야 될 것이고, 그것에 관한 어떤 다양한 대안들의 논쟁이 되어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아니라 누가 더 의원 많이 꾸어주는가, 서자냐 적자냐 이런 것이 우리 이번 선거의 중심적인 논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어려운 속에서도 하여간 원칙을 지키며 결국 뚜벅뚜벅 나가는 것들이 저희들이 할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오늘 참석해 주신 정책자문위원님들의 인사 말씀과 분야별 제안 말씀은 간략히 1분에 거쳐서 먼저 임준 교수님부터. 어서 오세요. 예, 서울시립대 도시공대학원 교수는 임준입니다. 저는 사실 아까 촛불 얘기를 좀 하려고 했는데 고객께서 말씀하셔서 저도 사실 참 답답한데, 특히 이제 이런 코로나19 일부 사태를 보면서 이러저런 이제 방역의 우수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실제적으로 방역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이제 성과를 거둔 건 맞는데, 이게 황당한 이제 프레임이 또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한국의 보건의료가 굉장히 우수하기 때문에 코로나19를 잘 대처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황당한 논리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런 문제들은 사실은 메르스 이후에 있어서의 어떤 신종 감염병에 대한 경험,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방역 조치들 이런 문제가 이제 성공을 거둔 건 맞지만, 실제 이제 요양병원 사태라든지 집단 감염 속에서 상당히 많은 아까운 민초들이 이제 사람들의 생명들이 지금 이제 사망에 이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감염 시설, 전문 감염병원의 부족 문제라든지 공공 의료 자체가 상당히 취약하다 보니까 민간 병원에게 한마디로 구걸하는 사태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현실들이 계속 비춰지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한 이제 현 촛불로 탄생한 현 정부가 이런 걸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도대체 3년 동안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어떤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사태가 당장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향후 뭐 지금 팬데믹 문제가 해결된다 하더라도 내년, 내후년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문제를 했을 때 차제 이제 공공의료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들을 가져오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현재 현 정부의 실력과 그리고 의지로서는 이 공공의료 강화가 현실적으로 가능할 거냐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갖게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정의당이 실제 국회에 상당한 의석을 확보하고 강력한 공공의료 그리고 이 전체적인 민중의 삶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던지는 정의당 같은 정당이 정말 진보 정당이 들어갔을 때 실제적인 이런 어떤 공공의료 강화라든지 민중들의 삶들을 좀 더 진전시킬 수 있는 정책이 실현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발대식이 그냥 발대식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의당의 실질적인 그런 역량들을 강화시키는 데 있어서의 하나의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예, 제 얘기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이현정 특별위원장님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기후위기 미세먼지 특별위원장 이현정입니다. 코로나로 모두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의 상황이 보여주는 것은 우리 사회가 기본적으로 재난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주는 그런 증거인 것 같습니다. 기후위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기후위기가 닥쳤을 때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것은 노인, 여성, 어린이, 그리고 사회적으로 빈곤한 계층들이 가장 먼저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정의당은 그린 뉴딜 계획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지역 후보들과 함께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지역에서 하는 활동을 하고 다녔었습니다. 제주에 갔을 때 깜짝 놀랐던 것은 1월 7일, 올해 1월 7일에 제주의 낮 최고 기온이 23.5도까지 올라서요. 기상관측사상 가장 높은, 1월 중에 가장 높은 온도를 보였습니다. 기후위기는 우리 눈에 지금 당장 보이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이미 가까이 와 있습니다. 올 여름에도 폭염으로 매우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희가 제안하는 그린 뉴딜 계획에는 탈탄소 사회로 가는 그런 여러 가지 계획들 뿐만 아니라 그린 리모델링을 통해서 그런 폭염을 이겨내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그런 계획까지 다양한 계획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계획을 실제로 국회에서 펼칠 수 있고 관철할 수 있는 그런 정의당에게 여러분의 소중한 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김병건 소장님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사실 오늘 정책자문단 발대식에 함께 하시기로 되었던 분이 우리 손호철 이사장님과 함께 김세균 명예교수님과 이병천 명예교수님 등 고문님들이 더 계시고, 그리고 자문단 선생님들도 여러분이 계시는데 부득이하게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분들을 공간적으로 함께 모시지 못하게 었습니다. 모두 함께 참여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우리 아까 조든문 교수님께서도 이 혼탁한 와중에서도 정의당이 정책 경쟁을 하라고 이제 요청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사실은 며칠 전부터 제가 이제 정책 경쟁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선관위 사이트에 들어가서 상대 당들의 정책이 뭔지를 알아보려고 들어갔는데, 위성 정당들, 그러니까 이 선관위 사이트에는 비례 정당들의 정당 정책이 들어와야 되는데, 몇몇 위성 정당은 아예 정책을 미제출, 그러니까 제출하지 않았었고, 그러니까 미제출했다고 뭐라고 하니까 어제 또 급하게 제출을 졸속으로 했다가 다시 내리는 해프닝까지
진행이 됐는데 제대로 정책 경쟁을 하려면 자기 정책을 발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잘못하면 정의당이 정책도 없는 위성정당일 뿐만 아니라 정책도 없는 유령정당하고 허공에 대고 정책 경쟁을 해야 하는 이 웃지 못할 비극적인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그 위성정당은 차치하고 지금 거대 두 정당인 미래통합당과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도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이제 코로나19로 그나마 질병관리본부에서 방역대책은 선방을 해오시고 계신데 민생 대책에 관한 국민들이 굉장히 많이 우려를 하시고 지금 해고 위협이라든지 감원 위협에 놓여 있는 분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 정의당은 2월 달부터 일관되게 피해를 당한 서민과 노동자들에게 직접 현금 지원을 요구했고 최근에는 상황이 더 깊어지면서 전국민 재난기본소득을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어질 상황에 대비해서 해고 없는 기업 지원 등을 추가적으로 요구를 했는데요. 반면에 예를 들어서 미래통합당은 코로나19 재난에 대응한 민생정책이 무엇인지를 도통 저희들이 알기가 어렵습니다. 처음에 황교안 대표께서는 이 직접 지원을 찬성하시는 듯한 발언을 하다가 후에 원내대표께서 또 그걸 번복하다가 또 40조 채권 발행을 할 수 있다고 황교안 대표께서 이후에 얘기하다가 곧바로 새로 선대본부장이 되신 김종인 대표께서 단장께서는 채권 발행 말고 기존 예산에서 전용을 할 수 있다고 발언을 하시는 등 통합당의 민생 대책이 뭔지 그 최종 결론이 뭔지를 국민 앞에 명확히 말씀을 해주셔야 저희가 정책 경쟁을 할 수 있을 게 아닐까 싶고요. 더불어민주당도 한마디만 덧붙이고 싶은 거는 지금 정부가 내놓은 70% 재난수당이 정부의 정책인지 아니면 민주당의 정책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사실은 민주당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코로나 민생에 관한 그 민생 대책, 재난수당의 이름을 뭘로 지을 거냐 결정하는데 한 달 걸렸고 그 나머지 중구난방 여러 가지 이야기는 있었지만 민주당의 확인된 공식 정책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대부분 기획재정부나 정부가 했던 얘기들이고 지금도 그 얘기는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은데 제대로 집권 여당으로서 지금 국민 전체 위기에 몰린 코로나19 재난 상황에 대응해서 집권 여당의 책임 있는 정당의 정책을 다시 한번 제대로 국민 앞에 공표해야 한다는 것을 요청을 하고 싶고 그래야 정의당이 위성정당이 아니라 본 정당에 대해서도 제대로 정책 경쟁을 할 게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조우식 네트워크 대표님. 정도의 정당 정의당의 정치학자문단에 합류하게 돼서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한 20초 정도씩 세 가지 정도만 짧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다루고 있는 분야가 주로 이제 외교 국방 분야이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째는 내년부터 4년 동안 국방비를 45조 원 정도 규모로 동결하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경우에는 국방부의 중기 계획과 비교를 해보게 되면 4년 동안 한 60조 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정의당이 발표한 그린 뉴딜 정책의 10년 동안의 지원을 150조 원으로 추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10년 동안 국방비를 45조 원 정도로 동결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지원 충당이 가능합니다. 지난 30년 동안 한국에 쓴 국방비가 800조 원에 육박한데요. 그에 힘입어서 그런지 지금 올해 한국의 군사력이 세계 6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미 상당한 수준의 군사력의 건설을 이룬 만큼 이제 국가 안보와 인간 안보의 균형 발전을 추구해야 될 시점이다.
있다라는 점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점을 좀 정의당에서 강력하게 제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한반도 비핵화의 정의와 목표로 비핵지대를 공론화하자라는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가 또다시 희망 고문으로 끝날 아주 중대한 위기에 처해 있는데요. 그 중대한 요인 중에 하나가 남북미 3자가 비핵화를 하자고 합의해놓고 비핵화가 뭔지, 비핵화가 정의가 뭔지조차도 합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반해서 비핵지대는 국제적으로 합의된 정의와 목표가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서 비핵지대를 한반도 핵 문제의 해법으로, 즉 한반도 비핵화의 정의와 목표로 삼을 경우엔 문제 해결의 획기적인 돌파구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특히 이러한 어떤 접근법은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을 가장 주체적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점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끝으로는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황당한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한미동맹의 가성비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계속 떨어지고 있는 이런 어떤 상황인데, 또한 이제 이 한미동맹이 중국을 겨냥하는 형태로 재편되면서 미중 패권 경쟁에 한국이 휘말릴 위험도 갈수록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지구상의 지도자 가운데 주한미군 철수를 언급하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미국 대통령은 표현의 자유를 마음껏 만끽하고 있는 상황인데, 한국에서는 한미동맹이나 주한미군에 대한 문제제기조차 여전히 금기시하는 이런 어떤 분위기가 있습니다. 이런 불균형을 타파하지 않는 한, 즉 대한민국 국민도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에 대해서 표현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한 미래지향적이고 건강한 한미관계의 설계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외교 국방 분야에서도 저는 선택적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선택적 변화의 길에 정의당이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끝으로 임정기 교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임정기입니다. 사실 저희 복지 정책이 그동안 상당히 하나의 선거 정책이나 사회 정책에서 상당히 하나의 분야인데, 요즘 최근에 큰 분야로 부상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정의당이 그동안 노동자들의 위험과 인권을 위해서 상당히 많은 여러 가지 보장 체계들을 위해서 목소리를 내왔고, 다음에 노동하고 싶지만 노동할 수 없는 사람들, 그리고 노동하지만 여전히 빈곤한 사람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돌봄을 어떻게 사회화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하고 지원해 왔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기후변화와 감염병 같은 새로운 위험도 상당히 복지 제도와 상당히 연관되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와중에서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가장 취약한 사람들이라는 것이 밝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물리적 거리두기 이 와중에서도 여전히 공동체의 연대의식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다양한 지원체계가 있어야 되고, 그런 다양한 지원체계를 미리 대비할 수 있는 체계들을 만들어내는데 정의당이 앞장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을 보면은 상당히 비슷한, 정당 간의 비슷한 부분들을 보실 수 있을 수도 있는데, 보여주기식의 정책이 아니라 당사자들의 그런 삶과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고 거기에 촘촘하게 정책들을 짜낼 수 있는데 정의당이 앞서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래 이번 순서는 코로나19 감염병 극복과 민생 재원을 위한 대전한 선언을 발표할 시간이었는데, 이 제목이 재난 속에서 정의로운 회복을 선도하는 정의당이 될 것입니다라는 제목의 내용입니다. 앞서 단장님께서 인사 말씀 시간에 내용을 압축적으로 다 말씀하셔서 혹시 보충하실 말씀이 있으면 일어나서 사진. 예. 그러면 자문단 발대식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촬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자문단 발족 화이팅해서 정책자문단 화이팅 한번 할까요? 네. 정책자문단 화이팅! 화이팅! 총선 승리 화이팅! 자, 한번 해볼까요? 원칙을 지킵니다. 상식을 당신다. 예. 다시 하나, 둘, 셋. 원칙을 지킵니다. 당신을 지킵니다. 이거 다시 하겠습니다. 원칙을 지킵니다. 당신을 지킵니다. 기호 6번 정의당.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원칙을 지킵니다. 상식을 지킵니다. 기호 6번 정의당. 익숙해지려면